그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열려야 할 국회인데 사전 조건을 논의하는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꼴사나운 일이지만 한국 경제의 현 좌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정확히 진단해 향후 올바른 경제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한마디 제안고자 합니다. 첫째,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둘째,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합니다. 셋째, 시기는 정부가 추경 시정연설을 한 후 추경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개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하 위 주장들에 대한 세부 논거를 제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경고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1사분기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 0.4%로 변명이 필요 없는 경제 침체에 들어섰음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세계 3대 경제 전망 기구 중에 하나인 피치는 금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저 자신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시절에 금전 성장률이 2%를 달성하면 다행일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나 여타 전문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이 잇따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년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천억 원이 감소되었고 진도율로 보면 3.9%가 하락하였습니다. 작년도 초과 세수가 무려 25조 원에 달했던 점, 그리고 금년의 세수가 전 세목에 걸쳐서 골고루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진에 따라서 금년 세수 부진이 나타난 점을 감안한다면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한 하강 국면에 들어섰음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대토론을 더 늦기 전에 개최해서 정부가 향후의 정책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형식이 청문회가 되었던 원탁회의가 됐던 국민 경제 대토론이 되었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즉각 호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왜 국회가 주관해서는 안 되고 학계가 주관해야 한다는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통상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추천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토론의 결과는 찬성이나 반대 또는 긍정 부정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기가 십상입니다. 지금까지 개최됐던 여러 가지 서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각 당은 자당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주장만을 경강부회에서 인용할 것이므로 결코 현 경제 상황의 해법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정쟁만 반복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므로 결국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쪽의 입장만을 믿게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주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계가 중심이 되어서 모두가 공감하는 최고 전문가를 토론자로 내세우는
그러한 토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론회 개최 시기의 문제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의 이후에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추경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에 있어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포함시킬 것이냐 여부는 서로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리지만 어쨌든 추경은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6월, 7월, 8월은 사실 추경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측에서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예산 당국은 지금도 밤을 새워가며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추경 예산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국 내년 편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4월까지의 세수 진도와 또 하반기 경제 전망 등을 보면 내년도 확장 예산 편성 여력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확장 재정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몇 프로인가 보다는 현재의 경제 전망은 어떻고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떤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수는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복지 지출 소요라거나 또는 법정 경비라거나 이런 향후에 재정 지출 소요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것을 따지면 결국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아니면 재정 적자가 가속될 것인가 하는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할 여력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되는 것이지, 기준 연도를 변경해서 단순 시계열 조정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계산상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확장 재정 운영 여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또 확장적으로 편성할 경우에도 과연 적자 국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할 것이냐 아니냐, 이 여부와 관련돼서 반드시 짚어야 할 재정 운용의 기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즉시 추경에 대한 정부 측 시정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경제 대토론을 개최해서 지금이 과연 경제가 얼마만큼 침체되어 있는지, 향후에 나아질 전망은 있는 것인지 이걸 반드시 짚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 바탕 위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떤 기조로 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국회가 정부 측에 보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당이 제안한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 방식이나 또는 일반적인 국회에서 흔히 매일 행해지고 있는 토론회 방식, 또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원탁회의 방식 모두 실질적인 금년 추경 예산의 심의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한 편성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가 아닌 우리 학계가 중심이 되어서 불편부당한 최고의 전문가들을
토론자들로 내세워서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 7월, 8월은 내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 예산을 토론을 하고 또 추경 예산을 심사하게 되면 상당 기간을 정부 측에서는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 예산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내년 예산 편성 시한이 급해서 결국 내년 예산도 졸속으로 편성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9월 달에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시기인 만큼 사실상 예산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만큼 추경 예산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정부 측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기를 그만큼 연기해주는 의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졸속으로 편성되지 않게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 최근 거론되는 경제 청문회 또는 경제 관련 긴급 원탁 회의와 관련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